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이번 시즌 새로운 감독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는 9월 한 달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으며 이달의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맹활약 속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전방 압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압박 강도를 경기 중에 느끼고 그것에 대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얼마나 많은 압박을 가했는지 대략적이라도 파악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마침내 현지 전문 매체에서 이것을 통계로 집계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한 매체의 기사를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이트와 스카이스포츠의 분석 기사,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한 이후 그 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까지 추가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봤습니다.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이끌고 있는 손흥민, 그리고 그것이 왜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웹사이트의 기사에 따르면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하에서 정말 강한 팀이 되었는데 그 강력함의 시작은 바로 압박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리그 전체에서 토트넘의 압박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PPDA 수치는 가장 낮은 9.0으로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입니다. PPDA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한 번, 그리고 라이브에서도 두어 번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PPDA의 수치가 낮을수록 반대로 압박의 강도는 오히려 강한 것이다 라는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고 본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PPDA 수치에서 토트넘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자료에서는 토트넘이 PPDA 9.0으로 1위, 그 다음으로는 아스널의 압박이 9.4로 2위, 3위는 브라이튼으로 PPDA 값이 9.6, 4위는 포체티노의 첼시인데요. 그 수치는 9.7, 마지막 5위는 예전 압박의 대명사인 게겐프레싱의 리버풀로 그 값은 10.9입니다. 토트넘이 압박 강도에서 1위라니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1위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각 순위 간의 격차입니다. 예를 들어 2위 아스널과 3위 브라이튼 간의 PPDA 값의 차이는 0.2, 그리고 3위 브라이튼과 4위 첼시 간의 차이는 0.1밖에 나지 않지만 1위 토트넘과 2위 아스널 간의 차이는 0.4로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큽니다. 그리고 리버풀과는 무려 1.9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처럼 가장 낮은 PPDA를 통해 토트넘이 상대에게 최소한의 볼 소유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압박의 양적 증가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지난 시즌인 22-23 시즌과 이번 시즌인 23-24 시즌에서 가장 큰 PPDA의 감소를 보여준 팀 역시 바로 토트넘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줄인 PPDA 값은 무려 4.7로 이것은 지난 시즌 콘테 체제에서의 PPDA가 무려 13.7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를 이어 본머스도 지난 시즌에 비해 압박의 강도를 매우 많이 높였고 아스날 역시 지난 시즌보다 압박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의 1.4와 토트넘의 4.7은 그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아스날의 경우는 압박을 좀 더 완성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 토트넘은 그냥 아예 다른 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토 체제에서도 압박은 꾸준했던 첼시의 경우 포체티노 체제에서의 압박 증가량은 겨우 0.2밖에 안 되니까요. 프리미어리그 측에서는 토트넘이 이처럼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보시는 것이 바로 그 노력의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슈팅수에서 토트넘이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여기서도 디테일을 넣자면 하위 팀들의 슈팅수가 모두 130대인데 토트넘만 140대도 아닌 150대 넘사벽 1위, 유슈팅수에서도 리그 1위,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도 리그 1위,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 수도 가장 많은 리그 전체 1위, 이렇게 공격 부문 고른 영역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빅찬스 창출 22회로도 연결되어 이 부문에서 뉴캐슬에 이어 리그 전체 2위에 올랐다고 기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골로 연결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지표에서 토트넘은 기대 득점인 XG값 15.13에 비해 페널티킥 하나 없이 18골을 넣어 예측값보다 2.87골을 추가 득점해 이 기록에서 리그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비적인 측면인 전방 압박도 강해졌고 그와 더불어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리그 최상위권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스포츠에서는
이 강력해진 압박과 골 결정력에 대해서 그것을 진두지휘하며 팀을 이끌고 있는 주장 손흥민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스카이스포츠에서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전체 그 어떤 선수들보다 상대의 수비를 제압하기 위해 가장 많은 거리를 전력 질주로 커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전력 질주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거리를 뛰어도 스프린트가 주는 체력 소모와 부담은 그 차원이 다른 것이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위해 전력 질주를 한 거리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8라운드까지 무려 1314m를 오직 압박을 위해 스프린트했습니다. 2위는 리버풀의 도미니크 소보슬러이로 1309m, 3위는 뉴캐슬의 앤서니 고든으로 1293m, 4위는 아스날의 마르틴 웨데고르로 1191m, 마지막으로 5위는 토트넘의 동료인 데안 쿨루셉스키의 951m입니다.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이 랭킹은 모든 포지션을 전부 비교한 순위라는 말이군요. 한마디로 리그에서 뛰는 전체 선수를 손흥민 선수가 전부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로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스카이스포츠가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면 저 아이게스가 그냥 이걸 받아먹고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을 넘어서서 완전 미친 기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손흥민 선수를 집중 분석하는 채널로서 이들이 놓친 것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스프린트는 일반 달리기와 다르게 그 순간 가장 폭발적인 에너지를 씁니다. 그렇게 달린 거리에 비해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를 소모한 이후에는 호흡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기에 그 이후 세밀한 동작을 가져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우리가 무거운 아령을 최대 횟수로 들어 올렸다 내린 후에 후덜덜한 상태에서 곧바로 젓가락으로 콩을 하나를 집어내는 세밀한 작업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과 비슷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은 축구 선수들이 연습 때는 쉽게 넣는 골도 수비수와 끊임없이 경합을 해야 하는 실전에서는 잘 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저런 압박 스프린트를 보이고도 축구에서 가장 세밀한 감각이 요구되는 슈팅에서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미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현재까지의 골 전환율은 무려 26%나 됩니다. 참고로 압박 스프린트 2위 소보슬러이는 골 전환율이 5%입니다. 물론 이 선수가 전문 스트라이커는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공격수가 아님에도 경기당 2.2회의 슈팅으로 클루셉스키와 앤서니 고든의 2.1회보다 더 많은 슈팅을 시도하는 소보슬러이의 5%는 분명 확연히 낮은 수치입니다. 3위 앤서니 고든의 경우에도 18%고 4위 웨데고르는 14%, 5위 클루셉스키는 1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압박을 위해 많이 스프린트 했지만 손흥민은 이들과는 완전히 어나더 레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들 중 유일한 30대 선수라는 것이죠. 스프린트를 통한 압박에서 오는 체력적인 문제는 나이와의 연결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압박 스프린트 거리 2위 소보슬러이는 22살, 3위 앤서니 고든 22살, 4위 웨데고르 24살, 5위 쿨루셉스키 23살, 모두 20대 초반 또는 중반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유일한 30대인 31살로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 가장 큰 상태인데 그것을 극복하고 가장 많은 거리를 스프린터로 커버하며 팀의 압박을 진두지휘했고 단순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득점에서도 결손 없이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압박 스프린트 거리 1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10살 가까이 어린 선수들보다 더 많이 뛰면서 골을 넣어야 한다는 신체적 포지션적 문제점들을 모두 뛰어넘은 기록이라는 것을 스카이스포츠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부터는 그의 주 포지션에서의 이동까지도 있었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번 시즌을 포함한 손흥민 선수의 6시즌 평균 히트맵입니다. 보시면 18, 19 시즌에는 좌우를 넘나드는 플레이를 보이다가 그 이후 대부분 왼쪽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후방에서 수비하는 양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콘테 체제에서는 이 메짤라 자리에서 참 많이도 수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는 그 자리의 히트맵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시즌보다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가장 많은 히트맵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수비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서 전방 압박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수비의 양이 준 것이 아니라 더 고되지만 효율적인 수비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손흥민같이 골 결정력이 높은 선수가 바로 공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방에서의 압박 수비를 하는 것이 후방에서 하는 수비보다 그 효율과 위력에서 몇 배 뛰어나기 때문이죠. 이처럼 박스 안으로 계속 침투하는 이번 시즌의 손흥민은 자신의 6골 모두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슈팅 시도 숫자에서도 압도적으로 박스 안이 많죠. 이것은 케인이 떠난 9번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주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수비들을 끌고 들어가기에 그 뒤에 위치하는 메디슨이 자신의 기량을 보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받는 효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스카이스포츠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제가 조명한 손흥민의 나이와 흔들리지 않는 그의 골 결정력까지 감안하면 그의 활약은 더욱 눈부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토트넘과 손흥민의 압박 기록을 통해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말 그대로 팀의 리더로서 팀을 얼마나 잘 리드하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앞으로도 비슷한 영상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